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육성 제도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6주차 3강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강에서는 이제 이전까지 있었던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변화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고요. 2강에서는 이제 청소년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배경과 그리고 이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번 청소년 육성에 관한 부분들 중에서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제 남은 3강에서는 2, 3, 4, 5 이 4가지의 어떤 중점 과제에 대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촬영을 하면 아마 한 5번 정도는 조금 다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내용은 정책에 대한 기반이나 정책 환경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큰 부담 없이 좀 내용들을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은 일단은 청소년 지원망 구축이라는 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이 청소년 지원망 구축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이제 복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활동, 그리고 보호, 이렇게 복지와 활동과 보호 이 세 가지로 양분했던 것 중에서 1번에 해당한 것이 활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2번이 복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에 관한 영역은 3번에 아마 해당하게 되겠죠. 이렇게 큰 축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는 것 좀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기 청소년이 증가한다고 했죠. 가정 밖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 이제 양육하고 케어하는 형태의 청소년 보호자들도 꽤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환경 변화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갈무리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인 배경에서 정보 시스템 기반 이런 내용들, 디지털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신소외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이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청소년,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치유 지원 강화라고 보시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기존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내용이라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 찾아가는 거리 상담, 또 유해 환경 감시단 등을 통해서 위기 청소년들을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들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치유 인프라를 확대하고 또 지원하겠다 하는 부분은 기숙형 치유시설 디딤센터가 이제 권역별로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원래는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가 있었고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개소를 했고요. 경상권 영역에 2021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달성군 구지 쪽에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치료형 기숙형 치유시설입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들이 이 기관에 기숙을 하면서 어떤 치료 재활 훈련을 받거나 사회성 적응 훈련 등을 해서 조금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그러한 형태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남권에 디딤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전북 익산, 27년도에는 광주에서 건립할 예정이다. 만일 여러분들 중에 고향이 전북이거나 또 뭐 전라도에 있는 광주라고 하면 요게 2026년도에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작업을 가지고 일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림, 숲을 활용한 정서 함량 프로그램, 숲 치유 교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전에 에코나 숲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활동 자원이라고 인식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좀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정서 지원 시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의 위기 청소년 지역 확대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안전망을 활성화하겠다는 건데요. 이 청소년 안전망은 이전부터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CYS 넷이라고 해서 이전부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미를 했었는데요. 위기 청소년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청소년 안전망을 활용해서 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자원과 기술, 시설들을 좀 확보하는 그러한 형태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도 포함이 되고 시설도 포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된 형태가 청소년 안전망인데, 사실 이 안전망 자체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아주 유기적으로 기관 간에 연계가 되어서 이루어진다고는 사실은 볼 수 없어요. 청소년 기관이나 시설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이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충분히 지원 가능한 대상과 그 대상 자격 요건이지만 다른 시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좀 시설 행정적으로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위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는 기관 간에 함부로 공유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이게 우려되는 사항이나 좀 문제 또는 개선책 정도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의 청소년 안전망을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의 과업들과 과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지자체의 청소년 안전망 팀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형태의 좀 한계가 있는 청소년 안전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담 공무원과 청소년 통합 사례관리사를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개인정보라든가 기관 간의 대상 체계라든가 대상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통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좀 조율하고 아우를 수 있는 공무원이나 사례관리사를 배치한다는 것이 조금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은 조금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위기 청소년들을 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갖추겠다. 좀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게 공유가 되는 위기 청소년들의 정보와 필요한 자원들이 이미 어떤 기관에서 사례 관리를 시작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파악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파악된 내용들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에 좀 구축을 해 놓으면 연계나 또 외부 자원을 더욱 필요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자립이 중요한 개념이 되죠.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의 어떤 자립을 위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보다 더욱 많이 발굴하고 연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학업과 진로를 이어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확대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서 학자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 청소년의 활동 서비스는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가정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충분히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도 참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학생 및 동일한 연령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근데 학교를 나온 학교 밖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좀 제외되어 있는 거죠.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가 자격을 학생 및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평등한 형태의 정책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교 밖 지원센터가 활동할 수 있는 요소와 그 환경을 더 많이 늘려주게 되면 그들이 받는 서비스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취업 등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행복 기숙사를 우선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 대상 구직 의욕 고취 및 자신감 강화를 위해 도전 프로그램 또는 청년 도전 준비금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구직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서 막 찾아서 하기보다는 이런 지원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참여수당 50만원 곱하기 이수수당 50만원, 이게 5개월 동안 제공될 수 있는 거니까 훨씬 더 프로그램에 참여만 해도 나한테 일정한 수익이 발생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이 취업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촉진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복지시설 퇴소 후에 경제적 기반이 마련 가능하도록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하고 자립정착금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거, 요런 정도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의미 있는 지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그리고 쉼터 이용 지원 내실화, 이런 것들을 더욱더 추진하겠다. 그래서 쉼터나 청소년 보육시설 같은 곳에 더 많은 이제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기 청소년의 안정적인 삶 지원입니다. 이전에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청소년들이 점점 많이 늘고 있고, 니트족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니트족이라고 하면 내가 구직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 슬하에 있는 그런 청년층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없는 또는 가족과의 교류가 크지 않은 이제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을 의미를 하는데, 진로 직업 교육을 더 확대하겠다. 앞서 얘기했었던 청소년 수련 시설들과 활동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지만 일단은 기존에 있는 수련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후기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건데,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사관학교, 이거는 청년들의 어떤 창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주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강 및 주거 지원을 위해서 건강 바우처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뭐 심리 상담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는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요 발생하는 비용을 바우처를 통해서 조금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정책들을 더욱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맞춤 지원입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해서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하겠다. 이거는 한국어가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레인보우 스쿨들을 활용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생활 양육 지원입니다. 미혼모 청소년이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양육을 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해서 위탁교육기관을 연계해서 학습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지만, 결혼을 한 상태 또는 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청소년 부모인데요. 지금 뭐 고딩 엄빠나 뭐 이렇게 예체능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부모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예체능이 많은데, 그만큼 이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러한 형태를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하기가 많이 힘들었죠. 사회적인 잣대나 기준이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봤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는 모습은 어쩌면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대두가 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이제 부모 생활이 조금 더 부정적인 측면을 좀 넘어서서 긍정적인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또 일각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이슈로 바라보는 요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얘기가 되고 거론이 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청소년 부모에 대한 담론이 자꾸 생산되는 거죠. 이렇게 생산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변화를 자꾸 만들어내니까요. 쉬쉬하고 이거를 뭐 이제 묵과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양육 지원 서비스를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거죠.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형태, 이것이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에는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다. 어떤 유형이 있냐면요, 자살, 부모님이 자살하거나 뭐 수용하거나 뭐 요럴 경우, 요런 이제 경우에는 청소년 부모가 자살했고 청소년 부모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으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이라는 거죠. 이들을 위한 형태의 지원들을 키우겠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형태의 서비스 내용은 사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언급이 되고 제시가 됨으로써 이후 7차가 아니라 8차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의 정책들이 제안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은둔형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이죠. 은둔형 청소년들은 발굴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고 이들을 어떤 시설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외부로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엄청 큰 일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에너지와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빚이 대물림 되는 이러한 과정, 그러니까 채무를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의 청소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들을 위한 법률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계속 이제 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모가 수감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가정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무, 이런 것들도 함께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형태의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장애 및 경계성 지능 청소년인데요. 경계성 지능을 위한 어떤 맞춤형 지원과 이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 및 보급하겠다, 이런 것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인데요. 요거는 기존에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서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겠다. 이것은 뭐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디지털적으로 뭐 불법 도박, 뭐 사이트,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보호하겠다는 거고요. 미디어 과의전 예방 및 치유 지원,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겁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치료하고 또 개선하는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원은 디지털을 초점화하고 있는 지금 이 7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더욱 강화하겠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폭력 및 예방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진행하겠다. 학교 폭력, 지속적인 문제죠. 사이버 및 학교 폭력도 지속적인 문제고요. 요것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요 정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인데요. 도박 문제가 최근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를 통해서 비춰지는 경우도 많죠. 또 그 안에서 권력 구조가 만들어져서 학교 폭력이나 온라인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요 해당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유해 약물 및 이제 오남용, 이런 것들은 뭐 마약, 담배, 주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뭐 다크웹 이런 곳에서 불법으로 구입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해업소 단속 강화는 뭐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친화형 생활환경 구축한다. 이것은 지역 내에 청소년 친화적인 디자인을 조금 포함해 가지고 청소년 친화 거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구에서는 뭐 이전부터 경북 예고가 있는 지역을 청소년 친화 거리라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만들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 큰 변화가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또 많이 변화될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N번방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치 지원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 플랫폼, 뭐 아프리카 TV나 이런 곳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치하고 예방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범죄 피해 청소년들을 회복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들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맞춤형 성교육, 예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법 위반 유발 방지 및 선도 보호, 이런 내용들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하겠다. 이것은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가정 내에 복귀가 어려워서 시설 내에서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인데, 이걸 더욱 확충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이 정책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근로 청소년들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예체능 분야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 점점 아이돌 또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교육, 권리교육, 그리고 보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겠다.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또 권익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도와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 중에서 일부 활동가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감독을 또 내시로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번에서는 참여활동 강화인데요. 권리와 참여활동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참여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겠다.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요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그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있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에 관한 부분,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한 부분 보시면 정책 재정 기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여전히 청소년 핵심 관리 부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은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다. 청소년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충분히 더 홍보하겠다.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수련시설 용어 개선 및 단축형 사업 추진하겠다. 수련관이 목적은 비슷한데 그 활동 의미에 따라서 수련관, 문화의 집, 특화시설 이렇게 구분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청소년 센터라고 이제 사용하겠다. 요런 용어를 수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담 공무원 배치하고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들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활동 영역과 실무자들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지자체,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인구 감소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좀 급하게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천천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요거 조금 새롭다, 요거 좀 신선한데 하는 내용들은 이 내용들을 직접 찾아보고 읽어보면서 훨씬 더 이후의 내용들까지 좀 팔로우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하고 또 수업하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